네, 이번 시간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사용되는 심장 표지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심장이 있으면, 심장은 여러 가지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심근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허혈에 빠지게 되고, 그죠? 점점 심하게 되면 괴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세포 손상이 되면서 세포막 투과성이 변하거나 또는 이게 직접적으로 파괴가 되면요. 안에 있던 효소들이 스멀스멀 튀어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허혈 범위가 크면 클수록 침범당하는 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효소의 양도 더 증가되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심장 표지자 검사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서 이 효소의 양을 측정하게 되면 허혈의 범위, 괴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에서 사용되는 정량 검사다. 효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이고요. 또 심근괴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효소들이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효소들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좀 딜레이가 있겠죠. 그래서 한 검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빨리, 그쵸, 이렇게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어떤 PCI라든지 또는 이제 뭐 캐비지 같은 수술 있죠. 아니면 또 그 파이브리놀라이시스 같은 거 있죠. 어쨌든 이런 재관료 시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환자의 병력과 심전도만으로도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다. 그쵸?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심장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는 효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다양합니다. 크레아티닌 포스포카이네이즈, 그리고 LDH 또는 LD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AST, CKMB, 마이오글로빈, 트로포닌 I가 있고 또 T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CKMB랑 트로포닌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바로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얘네들은 패턴이 다 다르죠. 제각각입니다. 등장하는 시기도 다르고요. 그쵸? 그 다음에 피크를 찍는 타임도 다르고, 또 지속되는 시간도 다르고, 또 이 아래 면적이 다르죠. 아무래도 이 면적은, 일반적인 어떤 효소의 양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오글로빈부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 마이오글로빈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 있죠. 이거는 지금 그쪽 여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탁 치고 나오죠. 보통 2~3시간 만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크를 딱 찍은 다음에 빠르게 이제 감소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빨리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이건 이제 비교적 심장에는, 그쵸, 심근경색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죠. 그리고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고, 그쵸, 환자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래도 한 하루는 넘어간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됐을 때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마이오글로빈을 냈다. 그쵸?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검사일까요? 아니겠죠. 마이오글로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안에 다 사라진다고요. 디텍션이 잘 안 돼요. 그냥 이제 정상 수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2, 3일이 이제 지난 것 같은데 마이오글로빈을 냈다? 그쵸?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로포닌이 이게 지금 좀 큰 이렇게 피크를 그리고 있는 이 곡선인데요. 보시면 보통 이건 이제 그쵸? 뭐 I나 T나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3~4시간 정도? 그쵸? 요 정도 이제 픽 이렇게 딱 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일에서 한 14일 넓게 잡으면 요 정도로 지속이 되고요. 뭐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는 지속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쵸? 여기는 이제 10일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트로포닌은 가장, 그쵸, 특이도가 높고 민감도가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로포닌이, 그쵸, I가 있고 T가 있는데, 지금 이제 디텍션 되는 타임이 제가 아까 3~4시간 정도면, 그쵸, 마이오글로빈이 한 2~3시간 정도고, 자, 그 다음에 트로포닌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CKMB도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트로포닌을 보시면 자, 보통 우리가 그쵸, 이렇게 트로포닌 T 또는 트로포닌 I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C는 카디악 스페시픽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약자로. 정상인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데 STEMI, 그쵸? ST 엘리베이션 마이오카디악 임팍션에서는 2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굉장했죠. 이 곡선이 컸죠. 그쵸?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스테미 이후에 그쵸? 일단은 7일에서 10일 동안 지속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또 가장 특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증상 발생 뒤에 그쵸? 수일 뒤에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이해되시죠? 아까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수일이 지난 뒤에 진단 도움이 안 되는데 요거는 오래 지속이 되니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심근경색이 재발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쵸? 이게 초기에 발생한 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재발을 한 건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KMB를 같이 일단은 그쵸? 트로포닌과 함께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같이 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CKM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 트로포닌이랑 같이 측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한 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 우리가 입원 당시 그리고 또 지나서 또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단이 불확실하면 나중에 또 측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정 간격을 두고 추적 검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CKMB는요. 아까 이제 트로포닌처럼 출현 시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피크를 찍는데 필요한 시간은 보통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비정상 시간이라고 해서 결국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2, 3일 지나면 그쵸?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쵸? 뭔가 수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문헌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그쵸?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보시면 이게 CKMB죠. 이게 CKMB인데 트로포닌이랑 이제 비슷하게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크를 찍는 시간은 보통 그쵸? 12시간에서 20시간 사이 딱 찍혀 있죠. 그리고 이제 2, 3일 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를 이용해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해 볼 겁니다. 빨리 CKMB랑 트로포닌이 포함된 혈액 검사 내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일단 트로포닌 한 요정도 찍혔고 그 다음에 CKMB가 한 요정도 찍혔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쵸? 진단 당시에 이렇게 높게 나왔다.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심근경색 의심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경과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또 추적 검사를 내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쵸? 트로포닌이었는데 이게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그쵸? 다음 우리가 냈을 때 오히려 증가했대요. 그런데 이 CKMB는 오히려 감소했대요. 자, 이 패턴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그쵸?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요. 만약에 트로포닌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CK가 여기 있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감소했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보다는 그쵸? 이쪽에 있겠죠. 감소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트로포닌을 측정했었죠. 증가되었었다면서요. 그러면 트로포닌은 이쪽이겠죠. 어디쯤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딱 그쵸? 교집합을 딱 내보면 아 이쪽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쵸? 어느 정도 추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민감도와 특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과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량 검사기 때문에 정상치보다 그쵸? 정상인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높게 되면은 일단은 그쵸?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쵸? 경과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중요하겠죠. 뭐 다양한 패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크레아티닌 포스포카이네이즈는 제가 초장에 조금 언급을 드렸었죠. 자, 이 녀석은 랍도마일라시스라고 하는 횡문근 융해증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격근 손상 시에 대량 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 질환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환에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MI 진단만을 위한 표지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특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뭐 크레틴 카이네이즈 뭐 비슷한 말로 쓰거든요. 또는 CPKMB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동의 요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머슬 브레인의 약자고요. 그래서 크레틴 카이네이즈 머슬 브레인 1도 있고 2도 있는데 바로 이 2가 신근에서 나오는 효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이쇼를 따져보면 그쵸 이 2가 좀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 그쵸 급성 심근경색을 좀 더 특징적으로 짚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걸 이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쵸 CKMB랑 이런 CPK랑 헷갈려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건 살펴봤었죠. 트로포닌도 살펴봤고 마요글로빈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LDH라든지 AST 저랑 이제 이거는 각각 그쵸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으니까 넘어가도 좋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검사는 정량 검사다. 효소 양을 통해서 경색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크 농도랑은 연관성이 적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조기에 재관류, 즉 혈관이 뚫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쵸, 심장 있고 영향받은 부위가 있을 텐데, 이쪽이 이제 딱 뚫리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그쵸, 뭉쳐있던 효소들이 이 뚫린 혈관과 함께, 그쵸, 워시가 되면서 쫙 이제 그쵸,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스멀스멀 나오던 애들이 빨리 피크를 찍고 빨리 소실이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피크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한꺼번에 많이 그쵸? 쫙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더 빨리 나타난다. 이게 재관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심전도 중에 AIVR 설명드린 적 있죠. 요게 바로 재관류에서 나타나는 심전도 소견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런 걸 모르면요. 그쵸? 여기서도 이제 S 엘리베이션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피크가 또 그쵸? 높게 나타나니까 일시적으로 수치는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쵸? 재관류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쉬고 있는데 추적 검사 중에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 자, 이걸 모르면, 환자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그쵸?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혼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적 검사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LDH, AST 그리고 마이오글로빈 이런 것들은 민감도, 특이도 다 낮다. 그래서 카디악 마커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CKMB랑 트로포닌을 쓰는 이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경과를 밟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